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인데요. 저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보협으로 했고, 제가 출마한 게 31대입니다. 이 보좌진 말이 보좌진이지. 네. 옛날에는 뭐 거의 산호비급 뭐 거의 개인 비서 머슴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다가 이제 관달면 마름. 제가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다시 똘똘 뭉쳐서 네. 다시 의원님들과 보좌진과 네네. 그다음에 당이 합쳐서 다시 문재인 정부 위에 새로운 새로운은 아니죠. 민주정부의 정권 연장을 예. 반드시 해야 된다. 간혹 가다가 요번에 예. 불미스러운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예.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 이것이 필요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네. 충분한 교육을 네. 또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C의 사람. 예, 오늘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 국회 보좌진들이 모여 있는 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이름하여 민보협이라고 그러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예, 민보협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보좌진 협의회 회장에 출마한, 예, 선거에 출마한 오늘 후보를 한 분 모시고 왜 출마했는지, 민보협은 뭔지, 그리고 보좌진으로서 국회에서 하는 역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후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신 후보자는 이번 민보협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민주 후보가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경엽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 다른 건 떠나서 이름이요. 네. 민주당에 있기에 딱 좋은 이름이에요. 다른 당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 김민주라서 국힘이나 뭐 다른 당을 가면 이게 영 욕먹을 것 같아요. 뭐 갈 생각도 없지만, 예, 또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예. 이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우선 이 민보협, 그러니까 예, 보좌진 협의회라는 예. 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보좌진 협의회가 뭐다, 이런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인데요. 저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보협으로 했고, 제가 출마한 게 31대입니다. 역사가 짧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쪽 당은 보통 예전에는 한국당 뭐 이럴 때는 한보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힘 보좌진 협의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보협 이러지 않나? 힘보협. 힘보협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국힘보협 예. 힘보협. 어쨌든 네. 보좌진들이 모여서 어쨌든 뭔가를 하는 모임이다, 네, 이런 예, 거죠. 예. 자, 우리 조금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보좌진 말이 보좌진이지. 네. 옛날에는 뭐 거의 산호비급 뭐 거의 개인 비서 머슴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다가 이제 관달면 마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관을 달면, 비서관 보좌관을 달면 마름이라는 소리 듣고, 예. 그 밑에는 거의 노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 예, 옛날엔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뭐 집에 의원님 키우시는 뭐 개밥주로 개밥주로 가린 분도 예, 실제로 있었고요. 뭐 농담으로 의원님 발에 흙 안 묻게 차에 타실 때 손으로 받쳐서 올리자 뭐 이런 저희끼리 옛날 말 탈 때 하는 것처럼 많이 뭐 등을 굽혀서 등 밟고 올라가시라 뭐 이런 이런 일이.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언제부턴가 네. 이 보좌진이라는 의미 또는 이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능력이 결정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는, 요게 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요. 예. 그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가고, 네네. 저희가 총선에서 대패를 해서 그때 아마 80석 정도로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똘똘 뭉쳐서 이
최소한 남아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자겠다는 네. 어떤 그 결의들이 뭉쳐서 의원님들과 보좌진이 한 몸이 돼서 여러 가지 또 적은 소수당이었지만 여러 가지 역할들과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두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촛불 네. 혁명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굉장히 끈끈한 보좌진의 수준도 굉장히 올라간. 뭐 그러면 그 그런 결정적 시대가 계기가 2008년 총선 그때 그 사실 이후에 그 이후라고 예, 보시면 예, 되겠는데 예. 그러면 이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되면 도대체 뭘 합니까? 할 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농담으로 노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네. 우리가 보좌진들의 처우나 아니면 그 보좌진들이 그 당으로부터 네.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소통 창구를 만들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근데 이 봐야 보좌진과 당은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은 게요.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 평가, 네. 그러니까 2년마다 보통 평가를 하는데 네. 의원 평가에 그 당을 네. 가입하는 당적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저기 그 가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좌진이 그 당에 가입했냐 안 했냐?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의 민보협은 대부분 다 당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또 당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네. 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뭐 의원들이 대부분 당의 또 주요 정책 그 위치를 맡잖아요. 네, 그렇죠. 정책이자 뭐 사무총장, 네. 당직을 맡으면 당직자분들과 함께 당 업무를 당무를 보기 때문에 당과 함께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기억에 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뭐 예. 요즘에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인데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이 산하기관 같은 거 공기업 감사를 네. 가면 네. 그 기사가 운전기사가 네. 가방을 하나씩 이렇게 공공실 가방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네.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네. 실제입니다 이거. 예. 그럼 가방에 이제 갖다 현금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 딱 이렇게 챙겨 갖고 나가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근데 예. 이제 그런 과거를 다 털어내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이후에 어쨌든 실력을 쌓고 네. 그다음에 당과의 교류도 강화되고 네. 또 국회의원과의 어떤 협력 이런 예, 것들도 예, 강화됐다면 그러면 과거에 거기부터 그런 식의 좀 우리가 볼 때 좀 흑역사 같은 그 역사에서 예. 밝은 역사까지 이게 100이고 이게 흑역사가 0이라면 어디쯤 왔다고 보이세요? 그 예전 선배들 아까 말씀하신 예. 예전 선배들도 꼭 뭐 이렇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의원이 모든 거를 다 오픈할 정도로 예. 자기의 그 치부를 다 오픈할 정도로 보좌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긴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뭐 소위 뭐 어떤 때는 예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예. 대신 뭐 돈박 쓰고 어디 뭐 갔다 왔다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뭐 밝은 쪽이 있으면 그만큼 얻은 쪽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작업법이 굉장히 투명해져서요. 네. 생각처럼 의원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네. 뒤에서 얻기가 어렵고 대부분 의원들이 그 1층 그 농협에서 대출 받습니다. 의정 활동하는데 그럽니까? 예, 정치자금이 좀 모자라서 오. 예, 대출 받았다가 마지막 1년 마무리에 예. 후원금이 많이 좀 들어오면 예. 그걸로 대출을 상환하고 네. 그러니까 그 선거 때 3억 이제 모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네, 해서 그렇기도 상환하고. 하고요. 예, 연말에 뭐 정치자금 한꺼번에 들어올 때 네. 뭐 상환도 하고.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민보협 회장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좀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한번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그 생각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촛불 혁명 이후에 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네. 당이 네. 똘똘 뭉쳐서 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예.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둬왔어요. 네. 거둬와서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네. 이번에 총선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마 한국 정치사에 이런 큰 승리가 다시 올까라고 할 정도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보좌진 분들이 새로 많이 들어오셨고 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정치 경험이 조금 부족한 의원님들도 네. 또 같이 들어오셨죠. 네.
오셨는데 그럼 기존의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네.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해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오래되신 분들, 오래된 고참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또 배워야 되는데 네네.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협의회가 하지 못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네. 국회 정착을 제대로 못했던 분들이 많이 나가고 네. 또 의원들도 보좌진을 바라보는 게 예전같이 않고 수준이 낮다라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이제 예. 수준이 기대치가 높아진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동지적 관계에서 다시 노비가 좀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다시 똘똘 뭉쳐서 네. 다시 의원님들과 보좌진과 네네. 그다음에 당이 합쳐서 다시 문재인 정부 위에 새로운 새로운은 아니죠. 민주정부의 정권 연장을 예, 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번 좀 그래도 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약을 좀 네, 내놨는데요. 네, 네. 말하자면 민보협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 지금 인터넷 잠깐만 검색해도 네. 국힘당의 보좌진협의회가 내놓은 그 기사와 논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회 주요 이슈. 오. 최근에 이제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도 네. 얘기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오히려 진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공무원실 설치해서 네. 우리도 적극적으로 보좌진의 몫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최근에 보면 네. 오히려 우리의 잣대가 이준석 당대표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했는데 우리는 어떻다. 어. 이준석이가 뭘 했는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아. 이게 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네.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문제든 여성 문제든 진보적인 잣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네.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소통을 민보협 내 그 웹에다가 소통 창구 즉 익명으로 게시판하는 대나무 숲이나 아니면 요즘 대학생들이 하는 에타 같은 거 네. 빨리 만들어서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그 뭐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인턴과 구급 비서분들이 젊은 분들이 2030 초반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치의 꿈을 갖고 보좌진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분들을 제대로 정착하거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청춘이 지금 소비되는 느낌을 그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량 강화하는 노력을 제가 지금 하고 싶다. 네.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저와 뜻을 함께하는 보좌진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좀 도움 주시면 이번에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런 일을 해보시겠다. 예. 자 이제 이번에 너무 큰 아니 꿈이 큰 게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요즘에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네.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이 성추행 문제 때문에 아주 진짜 엿을 먹었는데 예. 이 광주에서 어쨌든 이 보좌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보좌진일 거로 예상되어지는 국회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 안에서 네. 성추행 문제가 나왔어요. 추행, 폭행 뭐 둘 다 언론에 쓰는 거 보니까 폭력, 성폭력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솔직히 그 돌아다니는 네. 소위 찌라시 봤는데 저는 사실 찌라시를 믿지는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공식적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께서 저희 뭐 그 보좌진 네. 구급 비서라는 말도 있고 네.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당에 와서 네. 신고를 한 게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아 당해 신고를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에 와서 중앙당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던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알려졌는데 벌써 열흘이 넘었죠.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그 공사 뭐죠? 붕괴 사건. 예. 그 공사장 그 사고가 있었죠. 철거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광주의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보협이 정말로 지금 굉장히 잘못했다. 만약에 그 제가 회장이었다면 네. 아니면
그 민보협이라면 네.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먼저 네. 알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성명서나 네. 내지는 조치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저는 제가 그렇게 기억하기로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회의원 내에서 친인척 채용 안 한다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뭐 다 전수조사도 했고. 예. 근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그 양 의원 사촌 동생이라고 언론에 나요. 근데 예, 그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친인척을 그 채용하게 되면 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아무도 안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후원회입니다. 보좌진이 아니고. 예, 보좌진이 아니고 후원회입니다. 그래서 후원회도 크게 보면 지역위원회, 예. 국회의원의 어떤 뭐 조직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후원회라고 말은 그렇지만 네. 실제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후원회 이름, 그러니까 등록은 후원회에 돼 있지만 사실은 보좌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예.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에다가 친척 놔두면 보좌진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안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그 후원회로 할 경우에는 네. 후원회 사무실을 따로 두거나 네. 아니면 후원회 관리를 국회에서 해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뿐이 아니라 네. 다른 뭐 소위 돈 문제나 네. 뭐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경우들이 다른 의원실은 좀 많아요. 아, 예, 그건 예. 다 다르구나. 다릅니다. 아, 예, 예. 어쨌든 전 이번에 이상하다. 그 국회 보좌진은 친인척을 안 쓰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네.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나서 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요? 보좌진이 아니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예, 아니지만 예, 예.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드리는 그래서 말씀이에요. 지역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다라고 봅니까? 네. 그 피해자께서 그 정확한 신분은 모르겠으나 보통 지역 사무실에 네. 그 보좌진을 네. 급이 있는 보좌진 인턴까지 해서 네. 두세 명을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요즘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원이 되려면 어쨌든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인턴까지 가요. 그럼 총 얼마입니까 현재? 약 오늘 보니까 한 1,400 몇 명인데요. 이제 예. 1,500명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174명 정도 되니까 네, 예. 거기에 9명만 해도 그 정도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막강한 조직이네요. 예, 우리 그 스스로가 이 민보협을 단순히 네. 친목 모임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국회와 그다음에 정치, 사회 분야의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견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에 보좌진 1,500명 모여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당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조직이고요. 이분들의 힘으로 저는 대선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있고요. 여쭤볼게요. 예. 이거는 좀 약간 민보 회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네, 다 자, 하셔도 돼요. 김경엽 의원실을 빼고. 예, 예? 예. 제가 왜냐하면 또 객관적인 답이 안 나오니까. 예. 김경엽 의원실을 빼고 예. 다른 의원실을 그냥 봤을 때 예. 직관적으로 느낄 때 의원의 수준이 높은 방과 예. 보좌진의 수준이 높은 방 예. 몇 프로 정도 몇 대 몇일 거야? 그러니까 의원이 높은 수준이 높은 방과 아니야 저 집은 저 방은 저 보좌진 빼면 저 의원은 너무 떨어져 이렇게 느껴지는 아니 직관적으로 누구라고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이제 그 앞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김경엽 의원실을 빼고 저는 네. 저보다 이제 그 예전에 보좌관 했던 분들이 이미 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야, 그렇죠. 뭐 예전에 당에서 활동했던 후배분들이 국회의원 되고 분도 있는데요. 전 사석에서 만나거나 지나가다 만나도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존댓말 쓰고 네. 깍듯하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어쨌든 간에 수준이 어떻게 차이는 있어도 네.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아이고 참 아주 피해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나 예. 저희끼리는 다 알죠. 그죠 알죠. 예, 저는 예. 그게 궁금한 거니까 예. 저는 누가 그렇다가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우리 밖에서 볼 때 모르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예. 밖에서 텔레비에서 보면은 방송에서 보면 어느
국회의원이 막 송곳 같은 질문을 해. 그러면 그 질문을 국회의원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직접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네. 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직접 쓰는 경우가 몇 프로 정도 된다? 최근에는 많아져 갖고요. 네.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50%는 네. 보좌관이 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결과적으로는 상의한다. 상의한다. 협의한다. 상의한다. 예,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짓궂게 뭐 국회의원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실제로 국회의원의 어떤 대외적인 성공 또는 대외적으로 뜨는 문제랄까요? 이런 것들을 성과는 사실 보좌진 없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또 팩트 체크 같은 거는 보좌진이 업무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좌관이 열심히 이제 그 써줬어요 질의서를. 근데 정말로 좀 그 잘 안 되시는 분은 예.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해서 잘못 질의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있죠. 가끔 제 뉴스에 예. 나오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모셨던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해도리 높으신 분들만 제가 모셔서 그런지 야, 잘 피해가네. 한 5개만 써드렸는데도 이해해서 한 10개를 얘기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뭐 제가 이거 뭐 특별한 별도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국회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인식 조사하면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흔히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 그 정도의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 수는 있어도 한 칼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만 네. 이제 이것이 정치 현안에 잘 맞냐 안 맞냐가 그렇죠. 그때 좀 달라질 뿐이지 그렇죠. 분명하게 한 칼씩 하는 건 분명하신 거고 네, 네. 다만 저는 이제 황정민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황정민 씨가 그 수상소감으로 했던 소위 밥상을 누가 차리냐 밥상은 저희가 차립니다. 예 분명하죠.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밥상은 보좌관이 차리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 보좌진. 보좌진들이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보좌진 협의회가 잘 돼야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 수준 국회 수준도 올라가는 거고 예. 지금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회 수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확히 보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마 처음 이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게 있어?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국회 수준 또는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보좌진 분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기호 1번 김민주 후보를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혹여 제가 사실 2번이 누구신지 몰라.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 근데 아니 뭐 야 왜 1번만 해주냐 나도 좀 해줘라 이렇게 연락 오시면 언제든지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네네. 결국 이 보좌진 협의회가 이제 뭐 본인이 당선되시면 네. 내가 이게 지금 임기가 1년인가 2년인가? 1년입니다. 1년밖에 안 되는구나. 예, 예. 원내대표랑 똑같네요. 네. 그러면 내가 뭐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꼭 내가 요 정도 하나만큼은 임기를 마칠 때 되신다면 임기를 마칠 때 요 정도까지는 이뤄놓겠다는 거 그거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대변인 공보실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약한 것 중에 갑질 방지 성폭력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내놓고는 좀 치부를 내놓는데 아무래도 이 저희가 폐쇄적인 네, 그렇죠. 뭐 이러시 보니까 간혹 가다가 그 요번에 네. 불미스러운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네, 이것이 필요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네, 충분한 교육을 네.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있어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그렇죠, 그렇죠. 장애인 그 인식 개선 네. 교육, 네. 그다음에 청렴 관련된 세 가지는 네. 법정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보좌진 스스로도 그 교육이 있지만 안 받죠. 잘 안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 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거를 저는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 보좌진 스스로가 바쁘고 힘들지만 불편하더라도 시간 내서 이 교육을 반드시 받고
이 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람되지만 의원 평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네 의원실 보좌진들이 이 교육 받았냐 교육을 받아야 아. 하느냐를 의원 평가에 넣으면 우리는 불편하죠. 처음에는 아마 저 이거 가지고 욕을 좀 먹을 겁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저는 이 국회 보좌진으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나이 어린 그 후배들, 네. 인턴분들이나 뭐 하위 비서들, 예, 예. 비서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앞으로 보좌관이 되고 더 그 비서관이 되실 때 이 보좌진이나 국회 문화가 더 발전하고 변화되길 바래요. 네. 예. 지금 옆에 당은 소위 30 몇 살인가 7살인가 36이요. 6짜리가 당대표 되고 문화가 확 바뀐다고 매일 대서특필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서부터 앞장서는 게 맞지 않는가. 네. 우리도 스스로가 국회의원에 뒤따라서 뭔가 이게 종속적으로 뒤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앞장서자. 네. 당과 또 길게 보면 또 정권 연재되면 나라를 위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 말이 길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아, 좀 어쨌든- 긴장되네요. 말이. 저는 예. 사실은 그동안 관심이 국회의원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을 그러니까 팩트 체크부터 정책 위반까지 여러 가지의 이 보조를 하는 도움을 주는 이 보좌진들의 노고를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도 오늘 인터뷰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팔 나오면 네, 그리고 혹시 회장 당선되면 네. 꼭 한번 불러주시면. 예, 회장이 당선되시면 제가 네. 당연히 모시고 네, 방송 촬영 후에 네, 네. 예, 소고기를 어떻게 좀 얻어먹는 걸로. 자, 어떻게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어떻게? 예, 빨리 팔이 아파서 네네. 좀 충분히 우리 민보협 회원분들과 자주 몸 뺏고 있는데요. 빨리 완쾌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선거는 언제예요 이게? 이게 6월 30날 7월 1일 사전 투표고요. 네. 7월 7일이 정식 정기 총회입니다. 아 사전 투표를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뭐 이게 처음으로 기호 1번 김민주 후보를 모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보좌진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또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 또 저들도 국회의원에 가려진 무대 뒤에서 정말 열심히 분장하고 무대 준비하고 의상 준비하는 우리 영화를 만드는 스텝과 같은 네.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황정민의 그 수상 소감을 한번 여러분 되돌려 보시면 이 밥상 네. 그 뭐 국회의원은 밥숟갈만 먹는 거 아니냐? 밥상은 다 스탭들이 차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보좌진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와 응원을 좀 보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KFC의 사람 오늘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민주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